동안 사업했는데 수중엔 62,900원 뿐. 아니 돈을 왔다 갔다 다 아신데 돈이. 예. 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약골이었고 온 집안 사람들이 다 약골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의과대학을 특별히 큰 뜻이 있어서 들어간 게 아니었는데 저는 제가 의과대학을 들어가서 의사가 되고 의학 박사가 되면 제가 슈퍼우먼처럼 튼튼해지고 저희 가족들이 다 건강해질 거라 믿었죠. 저는 제가 이제 36되던 해에 저희 병원 화장실이 밝아요. 화장실은 밝아야 됩니다.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변을 봤는데 변에 빨간 피가 아니고 검붉은 점액이 섞여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기분이 이상했어요.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선배한테 전화하고 검사를 갔는데 저는 이제 선배가 오지 말라 그랬어요. 대장 내시경만 50세부터 받으면 되니까. 근데 제가 고모님 가족력도 있고 해서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냥 놔두면 6, 7년 후에 대장암으로 발전하는 굉장히 큰 선정성 폴립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대장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그중에서 미국의 의사들이 사용하는, 처방하는 중합 비타민제 중에서 1등한 게 눈에 탁 띄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걸 먹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이제 회사를 만들 때 5천만 원을 무조건 빌려주신 게 한 선생님이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회사를 은인이에요. 만들고 저는 그때부터 장은 제2의 뇌고 내가 배운 이걸 기능의학이라고 하거든요. 뭔가는 안 나오는데 몸이 안전. 이 기능의학을 저는 의사 선생님들께 교육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학회에서 발표하고 이런 가르치는 것만 했어요. 그리고는 이 회사를 전문 경영인한테 맡겨뒀죠. 전문 경영인하고 그 영재라고 하는 그 저희 후배 홍혜글 씨가 또 데려왔죠. 파란 양복 입은. 그 친구 말고요. 그 이전에. 그 이전에. 파란 양복은 성공시킨 친구고요. 그 친구는 저희 후배인데 영재였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회사는 맡기고 저는 이제 계속 그 학회 활동을 했는데 부가세가 1월, 4월, 7월, 10월 내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늘 저보고 선배, 우리 곧 연말에 1억 들어오니까 제가 잠깐 쓸 일이 있어서 5천만 원을 갖고 갈게요. 하니까 나는 회계를 안 보고 그 친구한테 맡겼으니까 응, 갖고 가. 하고 이렇게 계속 했었어요. 직원은 그때 한 명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외국 학회를 딱 가고 나서 직원이 저한테 전화가 딱 왔죠. 선생님, 부가세를 내야 되는데 통장에 62,900원밖에 없습니다.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잊지 않아요. 10년도 지났는데 62,900원. 제가 무어라? 하고는 바로 역삼동 오피스텔로 달려갔죠. 그리고는 그 친구하고는 제가 다투지 않고 지분 정리를 다 하고 그때부터 제가 결심을 했어요. 내가 돈이 있어야겠구나. 내가 깨끗한 돈이 있어야겠구나. 여기서 말하는 깨끗한 돈은 집안에서 빌린 것도 아니고 내가 나쁜 짓을 해서 번 게 아니고 나의 노력으로 번 돈. 그래야지만 누군가에게 간섭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때 홈쇼핑을 나갔어요. 사실은 저는 제 꿈이 모교의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고 그래서 모교에서 전임의사라고 교수의 길을 가는 길을 2년씩이나 했는데 제가 이제 갑자기 홈쇼핑에 나가서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교수님들이 전화 오세요. 너 왜 그러니? 그렇게 돈이 좋니? 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그런 비난을 많이 받았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교수 발령을 안 내줬어요? 네, 맞아요. 인생이에요. 네, 그때는 저희 때는 남녀 차별이 심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홈쇼핑을 나갈 때 마음이 되게 좋지 않았고 아시겠지만 저는 경찰서에도 많이 불려갔어요. 제가 이렇게 홈쇼핑을 나가면 의사가 홈쇼핑을 나가니까 경쟁사에서 민원을 넣죠. 그리고는 그게 해결이 되는데 2, 3년이 걸려요. 사실은 남편은 옆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경찰서는 제가 갔거든요. 내가 말씀드릴게 발 안 동동 구렸어요. 신경 안 쓰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이 지금 폐 이런 거 생긴 게 다 제가 힘드니까 옆에서 가슴앓이 한 거예요. 저희 집 부부의 이간질은 혹시 선생님이 시키는 거 아니세요? 어찌됐든 저는 제게 신념이 있었거든요. 내가 공부하는 이 분야가 정말 사람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우선은 내가 돈을 벌어야지 내가 하고 싶은 좋은 뜻을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벌었는데 너무 홈쇼핑 시장이 좁을 때 이제 홈쇼핑을 나가서 시드머니가 갑자기 이제 100억이 딱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남편이 적절한 시기에 놀고 먹는 남편이 갑자기 이커머스를 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이제 곤생양복을 입은 친구들한테 해서 이커머스를 이제 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사실 함생님의 도움, 남편의 조언으로 이제 지금 올해 이제 좋은 결과를 거두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늘 제가 그동안 많이 힘을 봤었지만 저희 남편한테 감사하다는 이야기 전하고 싶어요. 사람이 돈을 벌면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되는데 저는 남편을 통해서 환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이 그 돈을 벌지 않는 의학 전문 채널 아시죠? 네, 그 인터넷 의학 환원. 두 번째는 예전에는 제가 이제 멀리 가서 기부를 많이 했었어요. 뭐 외국에 있는 아이들 이런 거 했었는데 요즘은 제가 김미경 원장님처럼 배우는 게 내 직원에게 잘하는 게 그 직원이 우리 고객들에게 잘한다는 걸 믿고 우리 직원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랬더니 지금 저희 직원들은 제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52시간 걸리면 회사에 누가 되니까 옆에 기숙사까지 해다 달라고 하고 아까 곤생양복 입은 그 친구는 4년 반째 하루도 안 쉬고 휴가도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사업을 한 게 지금은 저한테 잘 맞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은 경제적으로 풍족한 것도 감사하지만 제가 원하던 그러니까 제가 정말 좋은 제품을 좋은 분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도 큰 보람이고 저희 회사에 들어온 적은 숫자의 직원이지만 그 친구들이 행복해서 좋은 것 같아요. 아, 멋진 시였습니다. 사실 이제 뭐 사업하면서 난 돈 많이 버는 게 성공이다라고만 대답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도 돈과 내가 쌓여있는 명예를 두 개를 밸런스를 맞춰보면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두고 일하시는 것 같아요? 왜 우리 흔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돈을 쫓아오면 돈이 도망가고 돈이 나를 쫓아오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계속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도 많이 묻고 저도 굉장히 고민했어요. 돈이 나를 쫓아온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 생각해보면 간단히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내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이에요. 나는 내가 나로부터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나로부터 가치를 벌면 여러분들이 내 가치를 좋다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전통 된장의 가치를 좋으니까 이분에게 돈을 드리는 거죠. 내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주죠. 그러니까 결국 직업은 내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에게 잘 기여할 수 있는 종목을 정하는 게 꿈이고 그거에 대한 탁월함을 높이기 위해서 남보다 한두 시간 덜 자면서 왜냐하면 계속 퍼질러 자면 탁월함이 남이랑 똑같아지면 남이 나한테 돈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 나랑 가치가 똑같으면 내 안에 걸 꺼내 쓰지 왜 저 사람 가치한테 가치를 사겠어요. 그러니까 탁월함을 연마하기 위해서 한두 시간 덜 자면서 계속 연마해 나가다 보면 내 안에 가치가 높아지고 자존감이 올라가니까 롤모델이 되어지는 거죠. 돈을 많이 벌어서 롤모델이 아니고요. 가치가 높아지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그 돈이 그걸 나한테 주고 그리고 이 돈을 내가 다 갖고 이렇게 꼿꼿이 서다가 무너지는 것보다 또 다른 가치를 만들죠. 그래서 정말 괜찮은 CEO들은 반드시 10에서 20%를 분명히 기여해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혼자 버는 돈과는 달리 순환이 보여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서 이 돈이 나한테 오는지를 볼 수 있었다는 게 저는 요번에 강사에서 사업으로 오면서 되게 중요한 거였었고 또 이번에 또 하나가 뭐냐면 돈 말고 가치를 쫓는다는 게 제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막 이렇게 되게 힘들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알고 싶은 즉시 교육을 내가 몸으로 겪어서 준다라는 게 이게 지난 30년간 김미경이라는 한 강사가 이뤄온 가치에서 내가 조금 더 다른 차원의 가치를 끌어내니까 이것이 또 하나의 어떤 경제 또 다른 생태계를 내가 만들고 그러니까 세상에 남들이 다 버는 돈을 내가 뺏은 게 아니라요. 존재하지 않는 돈의 형태를 내가 만든 거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저렇게 사업해도 되는 거야라는 모델을 준 게 아닌가. 지금 이제 저희가 정말 성공한 CEO 분들을 모셨잖아요. 지금 이제 CEO를 꿈꾸는 예비 CEO 분들께 이제 성공 꿀팁을 알려주신다고 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화면을 보시죠.
자, 여이스 마담님 진짜 성공하고 싶다면 파트너를 발굴하라. 발굴하라. 예, 사람은 완벽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동업은 아니더라도 사업 파트너, 직원도 저는 훌륭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이커머스 시대니까 저는 기계치예요. 저는 식당 들어갈 때 QR코드 찍는 것도 못하고 늘 수기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이커머스를 하겠어요. 저희 회사 평균 연령이 20대인 이유가 그 친구들이 그걸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직원을 나의 파트너로 생각해서 그만큼 대접을 하고 그러다 보면 나의 진정한 사업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을 것 이게 같아요. 이제 CEO가 되시면 어떻게 말을 저렇게 부드럽게 하는데 그냥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하면 책임을 충분히 주고 월급을 많이 주는 거예요. 네. 그 쌤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대우를 하면 잘 대우하나 뭐 그리고 뭐 맛있는 걸 사줘야 되나 이게 아니에요. 합당하게 돈을 많이 주면 돼요. 그것도 상상하지 못할 월급을 주면 입이 쩍 부러져서 일 열심히 해요. 맞아요. 기대하는 것보다 조금 더 급여를 줬을 때 훨씬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도- 사업 파트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단순히 돈을 번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저는 오늘 이제 명예와 관련된 얘기가 있지만 야. 온 국민에게 명예로울 필요도 없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을 필요도 없고 내 가족과 내가 사업을 하는 직원들에게 명예로운 CEO가 되면 그 회사는 저절로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그게 명언들이 쏟아집니다. 예. 자, 다음 꿀팁. 자, 김정은 마담님 진짜 성공하고 싶다면 실현 가능한 목표를 쓰고. 실현 가능한 거. 자기가 하고자 하는 꿈을 먼저 꿔야 되고요. 그리고 제일 잘하는 것부터 생각해야 되고 또 하고자 하는 일에 좀 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부는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건 공부가 아니에요. 실물 경험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다져서 한다면은 아마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실현 가능한. 자, 다음은요? 진짜 성공하고 싶다면? 김미경 마담님. 네. 왜 공부하라. 저는 꿈이라는 게 미래 한 10년 후에 나에게 내가 지금 주는 선물이 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준비 안 하면 10년 후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결국 꿈을 이룬다라는 건 10년 전에 내가 던진 거 내가 가서 줍는 게 꿈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안 던진 건 거기 하나도 없거든요. 뭘 주면 좋을까 그러다가 저 어렸을 때 꿈이 외국 나가서 공부하고 그러는 거였어요. 지금은 나갈 수가 없으니 애들도 다 키워놓고 어느 정도 좀 해놓고 나는 60쯤 돼서 60에서 65세 사이에 외국 나가서 공부해야지 그때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영어를 못 하잖아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 공부를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매일 시작한 지가 꽤 됐고 요새는 제 채널에서 외국 사람들과 인터뷰를 해요. 그 잘해서 하는 거 아니고요. 다 외워서 하는 겁니다. 그 수술 나오는 거 아니고요. 인터뷰하기로 했으면 그 사람 책 다 읽고 그 사람 채널 들어가서 그 사람 영상을 다 봐요. 그 영상 하나는 거의 외울 정도로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대충 말해도 내가 뭔 말인지 이미 다 알아들은 상태에서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처럼 보이지 즉석에서 영어를 너무나 잘해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벌써 그게 20회가 넘어가니까 왜 사회 자주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회 보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것도 이렇게 익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가진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회사를 딱 와서 어떤 분이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강남 가면 부모로부터 자산을 어느 정도 받아서 이룬 사람들 무지 많아요. 근데 이게 바로 땅에서부터 일군 거군요. 라고 저한테 말할 때 내가 그냥 계단을 올라가면서 얘기했는데 나는 눈물이 확 나왔어요. 아니까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봤더니 끊임없이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김미경을 괜찮은 사람 만들어주지? 이걸 갖고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제 사업 종목이 돼서 어떻게 하면 당신을 더 좋은 사람 만들어주지? 이걸 제가 수만 명에게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공부해서 나를 가치 있고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노력을 하다 보면 이게 복제된 것이 나의 가치를 올린 걸 복제된 것이 사실은 사업 아이템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부 많이 하시면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한 분 더 있습니다. 성공 꿀팁. 서분내 마담님. 사번네 마담님. 진짜 성공하고 싶다면 내 저는요. 인생을 포기하라? 어머, 진짜요? 왜 그랬냐 하면 네. 내가
학교도 다른 사람마다 많이 못 다니고 직업 전선에 들어서 집안하고 가난하고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나라는 자체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그런 나를 아상을 갖고 이 회사를 한다든가 뭐 돈을 번다든가 장사를 한다든가 하면 그거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모든 거 나를 버리고 어느 정도 성공할 때까지는 나를 버려야 된다. 나를 버리지 않으면 맞습니다. 그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 경지까지 가면 내가 나를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만들어줬어요. 내가 뭐 대학도 안 나왔는데 저기 대학에 가서 강의하고 대학원에 가서 강의하고 누가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렇게 만들어주게끔 내가 나를 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 대가를 받을 수 있지 나를 버리지 않고는 절대로 성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딱 맞는 꿀팁들을 그냥 딱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전 마지막 말씀이 저는 예전에 개그맨 되면서 나는 절대 여장은 죽었다 깨나도 안 한다. 세일러문. 네, 근데 갔다 와서 몇 년을. 아무 데도 안 불러주다가 걸린 게 세일러 문제예요. 그걸 하고 나니까 이게 무너지더라고. 이제 정말 울었어요, 제가.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레이스를 입고 내가 진짜 이걸 변신을 하면서 지금도 못 잊어요. 근데 그다음부터 동네 아이들이 그 다음 날부터 따라하기 시작하니까. 우리 집에 변신해라. 나만 지나가면 변신해줘요. 이걸 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 다음에 레이스 또 취장하게 되고. 이거를 뭐지 여자들 그 그물 같은 거 그걸 달아달라고 내가 내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직업적인 내가 웃음을 주는 사람인데 내가 왜 그런 걸 가졌었을까? 그걸 버리고 난 다음에 잘 된 걸 생각하면서 저는 서분래 마담님 얘기가 귀에 들어와서 훌륭하다. 네. 되게 오늘 얘기했습니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